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만중의 사시남전기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제가 ASMR로 한번 올렸던 이야기인데요.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내용도 더 알차게 요약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시남전기는 숙종 임금이 희빈 장씨한테 빠져서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내쫓은 사건을 빗대어서 쓴 소설인데요. 조선시대 작품인데도 요즘 막장 드라마만큼 아주 자극적이면서 재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사시남전기 시작해 볼게요. 중국 명나라 때 유현이라는 유명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부인이 일찍 죽는 바람에 여동생인 두 부인과 함께 아들 유현수를 키웁니다. 유현수는 똑똑하고 잘생긴 데다 15살의 과거에 급제한 요즘 말로 완전히 스펙 좋은 남자였어요. 그러니 좋은 집안에서 서로 유현수를 사위 삼고 싶어 했는데요. 유현수 아버지 유현은 부자인 것보단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매쟁이 통해 소개받은 사시 집안의 딸 사정옥과 유현수를 결혼시킵니다. 하지만 유현수랑 사시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자기 때문에 유씨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첩을 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상의를 해요. 고모인 두 부인이랑 유현수는 그러면 집안 어지러워진다고 반대를 하는데도 사시가 막 우기더니 결국 교채란이라는 여자가 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와, 교씨가 엄청 예쁜 데다 바로 아들까지 낳으니까 유현수가 너무 좋아서 교씨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씨가 원래 엄청 교활하고 간사하면서 질투가 심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몰래 무당을 불러서 아들 낳는 비법 알아내고 또 맨날 사시 부인을 밀어낼 궁리만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렇게 애가 안 생겼던 사시 부인이 임신을 하네요. 그러니 교씨는 자기랑 자기 아들이 밀릴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뱃속에 있는 아기 죽이는 약을 구하더니 그걸 사시가 먹는 음식에 몰래 넣어버려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사씨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 토해내서 결국은 아들을 낳았어요. 사씨가 낳은 아들 이름은 유이나인데요. 이 애가 아주 똘똘하고 씩씩해서 유연수가 정말 예뻐해요. 그러니 교씨 질투가 더 심해지는데 앞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꾸밀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유연수는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자기 일을 도와줄 남자를 한 명 고용해요. 이름이 동청인데 사실 이 남자가 거짓말도 잘하고 간사하다고 소문이 나서 사씨가 엄청 걱정하거든요. 그치만 동청이 얼굴 잘생겼지, 일 잘하지, 또 말주변까지 좋으니까 유연수가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중요한 일을 다 맡겨버려요. 어째 영 찝찝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터지죠. 유현수가 집에 돌아왔더니 교씨 아들, 그 아이 이름이 장주인데요. 장주가 많이 아프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씨 하인이 장주라는 이름이 써진 나무 인형을 찾아내는데요. 교씨는 자기랑 장주를 미워하는 사람이 집안에 나무 인형 묻어놓고 저주한 거라고 난리를 피우네요. 왜 사극 드라마 보면 못된 후궁이 나무 인형에다 죽이고 싶은 사람 이름 써서 막 찌르고 묻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랬을까 다들 궁금해하는데 글씨체가 사시 부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마 사시가 일꿈이었나? 의심이 되는데 유연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나무 인형을 다 불태우라고 해요. 아직은 사시 부인을 믿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교씨가
무당이랑 짜고 사씨 글씨체를 본따서 인형에 이름 쓰게 한 다음에 몰래 집안에 묻어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선 사씨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진짜 대박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교씨가 유연수 몰래 자기 방으로 동청을 불러서 바람까지 피우더라고요. 제가 왜 막장 드라마라고 한지 아시겠죠? 그러다 얼마 후에 사씨 부인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연락이 와서 사씨가 몇 달간 친정에 가 있게 돼요. 그런데다 마침 유연수도 다른 지역 관리로 발령이 나고요. 그러니 교씨랑 동청은 아예 이 틈에 사씨 부인 쫓아낼 계획을 꾸미네요. 일단 교씨는 하인 남매를 시켜서 사씨 옥반지를 빼내더니 그걸 냉진이라는 남자한테 줘요. 그러더니 냉진이 그 옥반지를 옷고름에 매달고 유연수한테 접근을 해서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유연수가 아무리 봐도 그 옥반지가 사씨 부인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냉지는 사랑하는 여자가 줬는데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제 유연수는 완전히 속아서 사씨가 바람피웠다고 엄청 화를 내는데요. 사씨는 평소에 자기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말을 못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고모님 두 부인이 사씨 부인 편이어서 유연수한테 왜 착한 사람을 의심하냐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유연수는 이번에도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교씨는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점점 불만이 쌓이는데요. 그런데도 이 와중에 둘째 아들 봉추를 낳아서 계속 유연수의 사랑을 받네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항상 사씨 편이었던 두 부인이 아들 일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 교씨가 무당이랑 남매, 동청 뭐 다 같이 일을 꾸며서 사씨를 몰아내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장난 아니에요. 교씨 아들 장주를 죽여서 그걸 사씨가 한 걸로 뒤집어 씌우자는 거예요. 교씨도 처음엔 계획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결국엔 어쩔 수 없다면서 장주를 죽이게 냅두는 거 있죠. 진짜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미쳤나 봐요. 그런데다 하인들이 다들 사씨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거짓말하니까 유연수도 이번엔 정말 사씨를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사씨는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 있죠. 이제 교씨는 드디어 유연수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시부모님 산소 근처에 살 곳을 정하고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교씨는 혹시라도 유연수와 사씨가 마주칠까 불안해서 또 동청이랑 일을 꾸미는데요. 냉진한테 사씨를 납치해서 같이 데리고 살라고 시켜요. 아이고 참. 하지만 마침 사씨 꿈에 시부모님이 나타나서 얼른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씨는 바로 하인들이랑 배를 타고 두 부인이 사는 남쪽 지방으로 도망을 가죠.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사씨는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심해서 잠시 쉬는데요. 그곳에서 임낭자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게 돼요. 이 여인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한 인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씨는 다시 두 부인을 찾으러 갔지만 두 부인 아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이미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 이제 사씨는 진짜 갈 데도 없고 완전히 절망해서 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죠. 하인은 울며 불며 말리고 그러다가 사씨는 기절했다 깨어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사씨는 우연히 묘해 스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수월함에서 지낼 수 있게 돼요. 정말 다행이죠. 한편 정실 부인이 된 교씨는 점점 사악해져서 하인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틈만 나면 동청을 불러서 바람 피우고 있는데요. 이젠
아예 둘이서 유연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근데 마침 유연수가 밖에 나간 사이 동청이 우연히 유연수가 쓴 글을 발견하는데 그 글이 황제랑 간신 엄승상을 비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동청은 바로 이거다 하면서 이 글을 엄승상한테 갖다 주죠. 평소 유연수를 마음에 안 들어했던 엄승상은 황제에게 보고하고 결국 유연수는 아주 힘든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모든 게 다 교씨 뜻대로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동청은 엄승상한테 잘 보여서 진유연이라는 지방의 관리로 가게 되는데요. 교씨는 집안 재산 다 챙겨서 둘째 아들 봉추랑 사씨 아들 이나 그리고 하인 몇 명만 데리고 동청을 따라갑니다. 근데 동청은 교씨가 이나를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영 안 되겠는 거예요. 사씨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씨는 설매를 시켜서 이나를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해요. 하지만 설매가 사실 사씨 부인 몸종이었거든요. 그러니 착했던 사씨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이나를 차마 강물에 못 던지고 몰래 강가 숲속에 감춰놓고 가게 되죠. 설매 덕분에 이나는 살았네요. 이제 진유연 관리가 된 동청은 맨날 백성들한테 재물 뺏고 그걸 또 엄승상한테 바치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 점점 더 승진을 해서 더 좋은 지역 관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유연수는 유배를 가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니까 사씨 부인 말 안 들은 걸 엄청 후회하고 또 화병까지 납니다. 가만히 보면 유연수가 똑똑하고 충신이고 그러긴 한데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남의 말에 잘 넘어가고 좀 그렇죠. 그런데 마침 나라에 큰 경사가 생기면서 특별 사면 뭐 이런 것처럼 많은 죄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연수도 풀려나 집으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 우연히 높은 벼슬아치가 백마를 타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우와 하고 쳐다봤더니 어머, 동청이더라고요. 그런데다 동청이랑 교씨를 뒤따라가던 설매까지 만나게 되죠. 설매는 몰래 유연수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교씨가 바람 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줘요. 그러니 유연수가 얼마나 분통 터졌겠어요. 하지만 유연수와 얘기하느라 설매가 늦게 가는 바람에 교씨랑 동청까지 유연수 소식을 알게 되고 동청은 당장 유연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설매와 헤어진 유연수는 여기저기 사씨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갑자기 동청 하인들이 잡으러 쫓아오니 또 정신없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 큰 강을 만나는 바람에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빠져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멀리서 배를 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수는 막 뛰어가 간신히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배 안에 있는 여인들을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은 스님이고 또 한 명은 바로 사씨 부인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예전에 사씨 부인 꿈에 시부모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시부모님이 몇 년 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가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꼭 구해주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그날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유연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연수는 사씨를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고 이제 같이 잘 살기로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동청이랑 교씨는 유연수를 놓쳐서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냉진이 동청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동청은 또 냉진을 시켜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요. 동청이 꽤 큰 지방 관리라서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교씨가 냉진이랑 바람을 피우네요. 야, 요즘에도 이런 여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동청이 엄승상 생일이라고 엄청나게 재물을 많이 준비해서 냉진한테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냉진이 막상 서울에 와보니까 엄승상이 이미 황제한테 쫓겨나서
완전히 세력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냉진이 교묘하게 꾀를 내더니 대궐로 가서 동청이 한 나쁜 짓을 다 일러 바쳐요. 결국 동청은 재산 뺏기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다 냉진은 엄승상한테 바치려고 했던 재물을 자기가 가로채서 교씨랑 같이 살겠다고 떠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바람 피고 재산 뺏고 도망가고 무한 반복이네요. 하지만 권선징악이라는 말처럼 나쁜 일하면 꼭 벌을 받잖아요. 냉진이랑 교씨를 태우고 가던 마부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재물을 싹 다 훔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죠. 이렇게 동청이 벌을 받게 되면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황제는 유연수한테 다시 벼슬자리를 줍니다. 하지만 유연수랑 사씨는 아들 이나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슬퍼하는데요. 사씨가 또 유연수한테 척을 들여야 하지 않겠냐 그러네요. 아이고 정말 그렇게 당했는데 왜 그러죠? 아마 조선시대 때는 집안에 대를 잇는 게 엄청 중요했으니까 사씨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유연수는 또 첩을 들이게 되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전에 사씨가 도망가다 배멀미 났을 때 도와줬던 임낭자예요. 임낭자는 남동생하고 단둘이 살다가 유연수 첩이 돼서 서울로 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임낭자 남동생이 이나더라고요. 그동안 임낭자 집안에서 강가에 버려진 이나를 구해서 키워줬던 거예요. 그러니 유연수랑 사씨는 임낭자한테 너무 고마워하죠. 이렇게 유씨 집안은 기쁜 일이 계속되고 유연수는 백성들을 잘 돌봐서 예부상서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 오릅니다. 그럼 이제 교씨랑 냉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냉진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다가 죽었고요. 교씨는 기생이 됐거든요. 그러니 유연수가 소문을 듣고 교씨를 혼내주려고 중매쟁이를 보내서 높은 벼슬에 있는 대감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교씨는 그 대감이 유연수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좋다고 하고 갔는데 가마에서 딱 내려보니까 유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결국 유연수는 교씨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두의 원한을 갚게 돼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임낭자는 아들을 셋이나 낳고 유씨 집안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유연수랑 사씨 부인은 80이 넘어서까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김만중은 당시 임금이었던 숙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썼던 걸까요? 사실 조선시대 임금이면 정말 대단한 존재였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사시남정기 후기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항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